예전에 부자들이 돈을 벌던 방식 있잖아요. 그 공식이 이젠 좀 낡은 게 되어 버렸습니다. 마치 조선시대 지도를 들고 지금 서울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달까요? 그럼 2025년 이후 우리에겐 어떤 새로운 지도가 필요할까요?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새로운 여정의 핵심, 바로 도구, 마인드셋, 그리고 전략, 이 세 가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시작부터 워렌 버핏의 이 말이 정말 뼈를 때리지 않나요?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. 핵심은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.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게 사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봐도 됩니다. 자,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우리 손에 어떤 무기들이 쥐어져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? 돈을 둘러싼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고 또 우리는 어떤 새로운 규칙과 도구들을 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역시 첫 번째는 AI입니다. 이제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.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당장 내 통장에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화 됐거든요. AI가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대본을 써주는 동안 나는 잠을 자도 컨텐츠 수익이 생기고 AI 투자 전문가가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시대가 이미 와버린 거죠. 다음으로 진짜 흥미로운 변화는 예전에는 정말 소수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자산 시장의 문턱이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.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게 승인되면서 암호화폐는 이제 제도권 자산이 되어가고 있고요. 당장 커피 몇 잔 값으로도 리츠나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해서 건물주처럼 꼬박꼬박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됐으니까요. 돈을 버는 방식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이젠 집 소파에 앉아서도 업워크 같은 플랫폼으로 전 세계 프로젝트를 맡아서 달러를 벌 수 있고요. 나만의 노하우를 전자책 같은 디지털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 수도 있죠. 그런데 이 모든 새로운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 가장 궁극적인 자산이 뭘까요? 바로 이 모든 변화를 꿰뚫어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, 금융 지식 그 자체입니다. 자, AI, 새로운 자산, 글로벌 부업. 정말 강력하고 멋진 도구들이 우리 손에 많이 쥐어졌어요.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.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아무리 최신형 망치를 손에 쥐어준다고 해서 누구나 다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? 아니겠죠. 도구는 도구일 뿐 결국 중요한 건 그걸 쓰는 사람이니까요.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, 마인드셋으로 넘어와야 합니다. 좋은 도구를 가졌다면 이제 그 도구를 제대로 휘두를 수 있는 생각의 틀, 말하자면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를 키워야 하는 거죠.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 문장 정말 단순한데 핵심을 그냥 꿰뚫어버리죠. 월급이든 사업소득이든 내 손에 돈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돈이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. 바로 이 선택의 순간에서 부자와 보통 사람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. 우리가 버는 모든 돈 앞에는요,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.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소비의 길로 갈 것인가? 아니면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투자의 길로 갈 것인가? 부자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투자의 길을 선택하고 바로 그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부의 적자를 만들어내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단순히 주식이나 부동산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. 빌 게이츠가 말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, 즉 끊임없이 배우고 똑똑해지는 겁니다. 아까 이야기했던 다섯 번째 트렌드, 금융지식 업그레이드랑 정확하게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죠? 좋습니다. 새로운 도구로 돈을 벌고 부자의 마인드셋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어쩌면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열지도 몰라요.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쌓아올린 이 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바로 방어 전략입니다. 불을 쌓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바로 지키는 거니까요.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소리 없는 위협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에 맞설 단단한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. 미래에셋 은퇴 리포트에 나오는 이 은퇴 파산이라는 단어. 솔직히 좀 섬뜩하지 않나요? 내가 죽기 전에 내 돈이 먼저 죽어버리는 상황. 이건 그냥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
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느냐, 없느냐의 문제니까요. 그럼 대체 무엇이 이 은퇴 파산을 일으킬까요? 가장 강력한 용의자는 바로 인플레이션, 즉 물가 상승입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똑같은 돈을 가지고 은퇴를 시작해도 물가 상승률이 3%일 때와 5%일 때 내 돈이 바닥나는 시점이 그냥 극적으로 빨라집니다.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내 자산을 조용히 훔쳐가는 도둑인 셈이죠. 이게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똑똑히 보여줍니다. 3.08%. 이게 지난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에요.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었다면 내 돈의 가치는 매년 평균 3%씩 공기 중으로 그냥 사라져 왔다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으니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? 이 소리 없는 도둑에 맞서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튼튼한 금융 요새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 요새의 핵심 설계도는 바로 인출률에 있습니다.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진짜 좀 충격적이에요. 보세요.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매년 내 돈의 4%를 꺼냈으면 85세에 파산할 확률이 0%입니다. 제로요. 그런데 이걸 딱 3% 높은 7%로 올리는 순간 파산 확률이 90%를 넘어갑니다. 이 작은 숫자의 차이가 그냥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따라야 할 3가지 원칙이 나옵니다. 첫째, 꺼내 쓰는 돈의 비율, 즉 인출률을 4% 이하로 아주 보수적으로 관리한다. 둘째,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도록 자산을 안전하게 배분한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, 내 투자 수익률이 반드시 물가 상승률을 이기게 만든다. 그래야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모든 여정을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해 볼까요? 2025년 이후의 진정한 부는 이 3가지의 결합입니다.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현대적 도구를 익히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부자의 마인드셋을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. 이 3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만 합니다. 도구, 마인드셋, 전략, 이 3가지 기둥이 이제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. 자,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. 이 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이 내디딜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이 될까요?